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푸른 안개가 아침 저녁으로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포근한 기운을 내어주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마음씨는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아둔 큰 부자 영감의 댁이었지요. 넓은 마당에는 언제나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과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인 뒤뜰이 아주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흙먼지가 이는 마당 곁으로는 언제나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곤 했답니다. 이 웅장하고 넓은 대저택의 한 구석.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낡고 허름한 헛간 옆에는 소희라는 이름의 어린 하녀가 머물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이 집에 팔려와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잃지 않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지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고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쓰는 일이 소희가 아침을 여는 방식이었어요. 고된 노동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작은 어깨가 무거울 법도 한데 소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법이 없이 그저 묵묵하게 일만 했답니다. 부자 영감의 집에는 일하는 하인들이 꽤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소희는 유독 제일 허드렛일을 많이 하면서도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낡고 해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부지런히 붓두막을 오가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소희의 작은 그림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한구석을 짠하게 만드는 묘한 슬픔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소희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보며 언젠가는 저 착한 아이에게도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마음속 깊이 응원을 보내곤 했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하녀였지만 소희의 마음씨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넉넉하고 맑아서 주변의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않았어요. 어느 맑고 화창한 봄날, 따스한 햇볕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온 세상이 연두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대저택의 부엌에서는 춘궁기를 대비할 나무를 캐오라는 엄한 호령이 떨어졌답니다. 곳간을 책임지는 매서운 눈매의 맹집사는 아침 일찍부터 소희를 불러다 놓고는 크고 무거운 대나무 바구니를 거칠게 내던지며 해가 지기 전까지 바구니 가득 산나물을 채워 오라고 닥달을 해댔지요. 소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무거운 바구니를 등 뒤로 짊어진 채 깊고 험한 산속을 향해 굽이진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아주 씩씩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숲속은 온갖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때리며 흐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고단한 하녀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달래주는 듯 했답니다. 등 뒤로 맨 바구니가 등짝을 툭툭 칠 때마다 소희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을 소매 끝으로 훔쳐냈고 눈앞에 펼쳐진 싱그러운 봄나무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요. 부드러운 고사리와 향긋한 도라지 그리고 쌉싸름한 취나물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덤불 사이를 헤치며 소희는 혹시라도 나물 뿌리가 상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바구니를 채워나갔어요.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어갈 즈음이 되자 어느덧 소희가 짊어진 커다란 바구니 속에는 제법 넉넉한 양의 푸른 산나물들이 소복하게 쌓여서 향긋한 흙내음을 풍기고 있었답니다. 산짐승도 쉽게 오르지 못할 만큼 깊고 후미진 골짜기까지 들어온 소희는
잠깐 쉴 겸 크고 널찍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산 아래로 넓게 펼쳐진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사르르 소리를 낼 때마다 시원한 기운이 소희의 피곤한 몸을 감싸주었고 숲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녀를 안아주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지요. 소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숲이 들려주는 고요한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나마 노비로서의 고달픈 현실을 잊고 자신만의 평화롭고 한적한 휴식 시간에 온전히 빠져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갑자기 숲의 정막을 깨트리는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소희의 예민한 귓가로 조심스럽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여 그녀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마치 새끼 고양이가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어린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조그맣게 훌쩍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그 묘한 소리는 저만치 우거진 덤불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숲속에 사는 작은 산짐승이 길을 잃었거나 덫에 걸려 다친 것이라 생각하고 소희는 바구니를 바위 위에 올려둔 채 발소리를 죽여가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답니다. 덤불은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아 거칠게 엉켜 있었고 날카로운 가시가 소희의 낡은 치맛자락을 찢고 고운 손등을 핥히어 붉은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올수록 소희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걱정이 교차하면서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두꺼운 나무잎들이 겹겹이 쌓인 한 움푹 팬 곳을 향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희는 짐승이 아닌 아주 작고 가녀린 어린 남자아이가 낡은 포대기에 대충 감싸인 채 웅크리고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발견하고 말았답니다. 숲의 짙은 그늘 아래 버려진 듯 홀로 누워있는 그 아이는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몸은 종이장처럼 심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본 소희는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진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요. 아무리 척박하고 배고픈 세상이라지만 어찌 이토록 어리고 연약한 생명을 깊고 차가운 산속에 홀로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지.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소희는 재빨리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물박을 풀어 아이의 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며 제발 정신을 차려보라고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어요. 차가운 물이 입술을 적시자 아이는 감고 있던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소희는 아이의 맑고 검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치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죽어가는 듯한 가녀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 작은 소년의 두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놀랍도록 맑고 깊고 또렷하게 빛을 발하며 소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소희는 아이에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이곳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냐고 다정하게 물었지만 소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듯 그저 맑은 눈으로 소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바람은 점차 차가워지고 산속의 해는 평지보다 훨씬 더 일찍 저물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결국 착한 마음씨를 지닌 소희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혹독한 대가나 처벌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에 가엾은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에 품게 되었답니다. 소희는 아이의 차가워진 몸을 녹여주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거친 겉치마를 망설임 없이 훌렁 벗어 아이를 단단히 감싸 안고는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자신의 따뜻한 등 뒤로 업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행여나 산길에서 떨어질까봐 두꺼운 무명천으로 아이와 자신의 몸을 꽁꽁 묶은 뒤 한쪽 어깨에는 무거운 나물 바구니를 걸쳐 메고 조심스럽게 하산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해서 자칫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두 사람 모두 큰일이 날 수 있었기에 소희는 이빨을 꽉 깨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어요.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내내 소희의 귓가에는 등 뒤에 엎인 아이의 미약한 숨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소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과 용기를 심어주었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저녁을 짓기 위해 피어오르는 회색빛 밥 짓는 연기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소희는 지칠 대로 지쳐서 당장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만약 매서운 맹집사나 다른 일꾼들의 눈에 띄게 된다면 외간 아이를 몰래 저택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당장 쫓겨나거나 모진매질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에 소희는 극도로 몸을 사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소희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넓은 정문을 피해 저택의 가장 외지고 후미진 뒤뜰 쪽 담장을 따라 난 좁고 어두운 샛길을 선택하여 숨을 죽인 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짙은 땅거미가 대저택의 낡은 담벼락 위로 길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소희는 고양이처럼 재빠르고 조심스러운 몸놀림으로 자신이 머무는 허름한 장작 헛간 안으로 간신히 숨어 들어오는데 성공했어요. 헛간 안은 건초와 마른 장작들이 뿜어내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소희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비단방보다도 지금 이 아이를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는 가장 포근하고 소중한 은신처였기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등에서 내려 마른 집단 위에 눕힌 소희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맹집사의 눈을 피해 먹다. 남은 식은 죽 한 그릇과 따뜻한 숭늉을 몰래 품에 숨겨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식은 죽을 아주 조금씩 떠서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며 제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끊임없이 아이를 향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식은 죽 몇 숟가락과 따뜻한 숭늉이 빈속으로 들어가자 핏기 없던 아이의 뺨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내 아이는 가늘게 눈을 뜨며 소희를 향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제야 소희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깊은 안도감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부여잡고 다행이라며 조용히 안도의 눈물을 훔쳐냈어요.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희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지요. 소희는 이 맑고 신비로운 눈망울을 가진 소년에게 연우라는 예쁘고 따뜻한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고는 오늘부터 내가 너의 누이가 되어 너를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일꾼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맹집사가 무언가를 지시하며 날카롭게 소리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장작 헛간의 얇은 틈새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행여나 누군가 이 낡은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와 연우의 존재를 발각할까봐 소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문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만약 이 넓고 엄격한 대저택 안에서 하녀가 신원도 모르는 버려진 아이를 몰래 숨겨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엾은 아이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질 것이 불보듯 뻔했답니다. 하지만 연우의 새근거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소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이 어리고 착한 생명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굳건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은은한 달빛이 헛간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집단 위에 잠든 연우의 창백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자 소희는 낡은 담요를 꺼내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답니다. 소희는 달빛에 비친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맹집사의 눈을 피해 아이 먹일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낮에는 아이를 어디에 꽁꽁 숨겨두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나물 바구니를 메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피곤했지만 소희는 자신에게 의지하며 곤히 잠든 연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생을 남의 집 하녀로 살며 짐짝처럼 여겨지던 자신의 고단한 삶에 처음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누군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동시에 소희의 가슴 속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쪽 하늘이 옅은 푸른빛으로 물들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려 하자 소희는 행여나 자신이 늦잠을 자서 맹집사에게 혼이 날까봐 번쩍 눈을 뜨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둘러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낡은 저고리에 옷고름을 고쳐 맨 소희는 아직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연우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겨주었지요. 소희는 속삭이는 듯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나가 얼른 부엌에 나가서 따뜻한 아침밥을 구해서 돌아올 테니 절대 이 헛간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지방 아래 숨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답니다. 소녀는 잠결인지 아니면 소희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살며시 눈을 뜨고 맑은 눈동자로 소희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그 모습에 소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떼며 헛간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부엌 안은 이미 아궁이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와 커다란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수증기로 인해 후끈한 열기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답답할 지경이었지요. 매서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맹집사는 소희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삿대질을 해대며 어제 캔 산나물은 씻지도 않고 어디서 꾸물거리다 이제야 나타났냐며 아침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날카로운 호통을 쳤답니다. 소희는 서둘러 고개를 푹 숙이고는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퍼담아 어제 캐온 산나물들을 정성껏 씻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장작 헛간에 홀로 남겨진 연우에게 쏠려 있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일을 끝내고 아침 식사 배식이 끝나면 남은 누룽지라도 조금 박박 긁어 모아 연우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희의 작은 두 손은 차가운 물속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빠르게 움직였지요. 아침 식사 시간이 모두 끝나고 하인들이 제각기 자신이 맡은 일터로 흩어지자 부엌에는 잠시나마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고 소희는 이 짧은 틈을 타서 재빨리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고소한 누룽지를 긁어모았답니다. 낡은 종이에 누룽지를 정성스럽게 싸서 품속 깊이 숨긴 소희는 맹집사가 마당 반대편에서 다른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빠른 걸음으로 부엌 뒷문을 빠져나와 헛간을 향해 조심조조심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헛간 안을 조심스레 살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연우야 누나 왔어라고 속삭이자 어두운 구석의 건초, 더미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맑고 동그란 눈을 가진 연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소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는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누룽지 뭉치를 꺼내 연우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며 다정하게 웃어주었답니다. 연우는 누룽지를 받아들고는 소희를 향해 아주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헛간 안을 환하게 밝히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잔뜩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아이가 오독오독 누룽지를 씹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소희는 문득 연우의 맑은 눈동자가 허공의 어느 한 곳을 아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요. 연우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헛간 지붕 밑에 오래된 석갈의 틈바구니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리 보아도 그저 먼지 쌓인 낡고 굵은 거미줄과 집단 찌꺼기 외에는 특별히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희는 연우에게 거미가 무서워서 그러느냐며 손을 뻗어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연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주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기 석갈의 틈에 누군가 숨겨둔 반짝이는 은가락지가 보인다고 말하여 소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소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딛고 올라서서 연우가 가리킨 캄캄한 석갈의 틈 사이를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고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물건이 닿는 것을 느꼈지요. 먼지를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몇 달 전 안방마님이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귀하고 값비싼 매화무늬 은가락지가 분명해서 소희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귀한 물건을 훔쳐다가 하인들이 쓰는 허름한 장작 헛간 구석에 몰래 숨겨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운 곳에 숨겨진 작은 물건을 단번에 꿰뚫어본 연우의 신비한 능력이었어요. 소희는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일단 이 은가락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는 자칫 도둑으로 몰려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뻔했기에 소희는 은가락지를 다시 원래 있던 석갈에 깊은 틈새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주 깊숙이 찔러 넣어 밀어 숨겨두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희는 연우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는 방금 네가 본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너의 그 신비한 눈썰미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소희의 다급하고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그 맑은 두 눈은 이미 헛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맹집사의 수상한 움직임까지도 모두 선명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듯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지요. 가난하고 불쌍한 한여와 산속에서 주워 온 신비로운 버려진 아이의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동거는 이렇게 저택의 허름한 헛간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조금씩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해가 다시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저택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소희의 발걸음은 불안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했어요. 아궁이 앞을 서성이는 맹집사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매서웠으며
소희가 헛간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품은 채 뒤에서 매섭게 쏘아보는 듯한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소희는 행여나 맹 집사가 헛간의 문을 벌컥 열어젖히기라도 할까봐 부엌 청소를 하는 내내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일에 몰두했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도 소희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헛간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맑은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있을 어린 연우의 그 작고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는 것뿐이었어요. 밤이 아주 깊어온 세상이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야 소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헛간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문을 걸어 잠그고는 집단 위에 웅크려 잠든 연우의 곁에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었답니다. 바람이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은 낡은 담요 한 장을 함께 덮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의 외딴섬 같은 헛간 속에서 고요한 안식을 찾아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지요. 산골 마을의 밤은 아주 깊고 적막해서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지만 소희는 연우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내일은 또 어떻게 이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연우 역시 잠결에 소희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마치 자신이 누나를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렇게 헛간 안에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럽고도 포근한 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투명한 이슬이 맺힌 나무십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아주 상쾌하고 맑은 시간이었지만, 소희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도 두려움이 섞인 채로 커다란 가마솥 앞에 더운 열기 속에서 위태롭게 시작되었답니다. 맹집사는 아침부터 광 뒷문을 신경질적으로 쾅쾅 닫으며 이 집구석에 도둑고양이가 들어앉았는지 자꾸만 남은 음식이 조금씩 사라진다며 일꾼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아놓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매섭게 다그치며 한 명씩 얼굴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가슴이 뜨끔하여 고개를 푹 숙인 채 빗자루질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미세하게 떨리는 두 손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는 어린 소녀의 벅찬 두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지요. 연우를 위해 몰래 남겨둔 식은 죽과 누룽지 몇 덩어리가 결국 맹집사의 예리한 감시망에 걸려들고 말았음을 깨달은 소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무사히 모면하고 아이를 굶기지 않을지 눈앞이 그저 캄캄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허름한 헛간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어린 연우는 바깥의 불안한 공기와 맹집사의 서슬퍼런 분노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는 기색 없이 아주 차분하게 허공을 응시했답니다. 소년의 맑은 눈동자는 나무 벽의 얇은 틈새를 뚫고 마당 한가운데서 호통을 치는 맹집사의 속마음과 그녀가 몰래 감추고 있는 어둡고 탐욕스러운 비밀들까지 모두 하나하나 꿰뚫어보며 조용히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하녀, 소희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맑고 신비한 눈을 가진 어린 천재 연우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 고요한 산골 마을 대저택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기 직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헛간에 웅크려 덜덜 떨며 밤을 기다리는 소희의 앞날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는 짙은 안개 속에서 이제 막 첫 장을 조심스레 열고 있었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허름한 장작 헛간 안에서
몰래 지내는 어린 연우의 몸은 소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몰라보게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답니다. 처음 산에서 발견되었을 때의 그 창백하고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두 볼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예쁘게 감돌기 시작했지요. 소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맹집사의 예리한 눈초리를 교묘하게 피해서 부엌 구석에 남은 누룽지와 맑은 숭늉을 부지런히 날라다 주며 아이를 정성껏 먹여 살렸어요. 비록 배를 든든하게 채울 만큼 풍족하고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연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소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진수성찬처럼 맛있게 먹었답니다.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연우가 지닌 놀랍고도 신비로운 지혜는 캄캄한 헛간의 좁은 공간을 뚫고 조금씩 그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연우는 소희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널어둔 빨래를 미리 걷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속삭였지요. 소희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신반의했지만 왠지 모르게 연우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면 도저히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서둘러 마당에 빨래를 모두 걷어 방 안으로 들여놓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나절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더니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마당을 때리기 시작했지요. 다른 하인들은 미처 빨래와 곡식을 걷지 못해 비를 쫄딱 맞으며 허둥지둥 뛰어다녔지만 오직 소희만이 연우의 신기한 예언 덕분에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하인들은 헐레벌떡 비를 피하며 평소 둔하고 어수룩하던 소희가 어찌 저리 날씨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미리 대비를 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택 안에서 물건이 하나둘씩 감쪽같이 사라질 때마다 연우의 신비로운 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며 소희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주었답니다. 하루는 마당을 쓰는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맹집사가 노발대발하며 일꾼들을 닥달하고 있었는데 연우가 소희에게 장독대 뒤편 오래된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몰래 귀띔을 해주었지요. 소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곳을 파보니 정말로 잃어버린 빗자루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고 소희는 무사히 빗자루를 찾아내어 맹집사의 불같은 호통과 매질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자 저택의 일꾼들 사이에서는 소희를 두고 알 수 없는 이상하고 기묘한 소문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이는 소희가 밤마다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산신령을 만나 신통력을 전수받았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소희가 귀신에 홀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훤히 들여다보는 신기를 얻게 된 것이 틀림없다며 소곤거렸지요. 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이 흥미로운 소문은 어느새 담장을 훌쩍 넘어산 아래 조용한 마을 사람들의 밥상머리에까지 오르내리며 아주 커다란 화제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도 그 으리으리한 부잣집에서 제일 불쌍하게 구박만 받던 어린 하녀 소희가 갑자기 무당처럼 용해졌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누군가는 소희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며 자신도 잃어버린 은비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해 보아야겠다고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까르르 웃으면서도 내심 소희에게 벌어진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정작 소희 본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행여나 연우의 존재가 발각될까봐 밤낮으로 가슴을 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저택 안의 공기가 이처럼 어수선하고 흉흉해지자 평소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권력을 휘두르던 맹 집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자연스럽게 소희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매섭 꽂히기 시작했답니다. 맹 집사는 삐쩍 마르고 볼품없던 소희가 갑자기 생기가 돌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데다가 말도 안 되게 영리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수상쩍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소희가 필시 부엌에서 귀한 양식을 훔쳐다가 산짐승이나 요물을 먹여 살리는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고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으로 소희의 뒤를 은밀하게 밟으며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깊은 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자 맹 집사는 잠도 자지 않고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소희가 머무는 허름한 장작 헛간 쪽으로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호롱불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맹 집사의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밤에 활동하는 사나운 들고양이처럼 탐욕스럽고 날카로운 기운을 잔뜩 내뿜고 있었지요. 헛간문 앞에 바짝 다가선 맹 집사는 숨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나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라도 잡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순간 헛간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던 연우는 밖에서 서성이는 맹 집사의 불길한 발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는 곤히 잠든 소희의 옆구리를 살짝 찔러 다급하게 흔들어 깨웠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소희는 어둠 속에서 연우가 자신의 입을 작은 손으로 꽉 틀어막으며 문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끔찍한 공포감을 느꼈지요. 소희는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숨소리를 죽이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바깥의 불청객이 제발 이 허름한 헛간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기만을 속으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어요. 맹 집사는 한참 동안이나 헛간문에 귀를 대고 서 있었지만 안에서는 오직 쥐들이 집단을 파고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바람의 낡은 문짝이 덜컹거리는 스산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 짐작했던 수상한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결국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 어깨를 부르르 떨던 맹 집사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헛걸음을 했다고 투덜거리고는 손에 든 호롱불을 흔들며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자신이 머무는 따뜻한 안채 쪽으로 쌩하니 돌아가 버렸지요. 멀어지는 맹 집사의 둔탁한 발소리를 듣고 나서야 소희는 참고 있던 커다란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연우는 땀에 흠뻑 젖은 소희의 손을 조용히 토닥거리며 따뜻한 온기로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이 위태롭고 불안한 저택 안에는 맹 집사처럼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묵히 뒷마당의 꽃과 나무를 돌보며 살아온 심성, 고운 최노인이라는 분이 조용히 머물고 계셨답니다. 최노인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인자해서 소희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대고 따르는 어른이었지요. 그는 말수가 아주 적고 항상 구부정한 허리로 마당 한 구석에서 잡초를 뽑거나 가위로 나뭇가지를 정돈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저택 사람들은 그가 곁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최 노인은 평생을 식물들과 교감하며 살아온 덕분인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미세한 감정의 변화나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채는 비상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소희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이한 일들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가만히 듣고 있던 최 노인은 이 불쌍하고 착한 아이가 무언가 엄청나고 위험한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꿰뚫어 보았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흙 묻은 두 손을 거친 수건으로 닦아내고는 마당 모퉁이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소희의 가녀린 뒷모습을 향해 무겁고도 다정한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어요. 따가운 오후 햇살이 뒷마당의 낡은 담벼락을 비출 무렵 조용히 다가온 최 노인은 빗자루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는 소희를 향해 낡은 박바가지에 담긴 시원한 우물물을 건네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면서도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에 마음을 놓으며 바가지를 받아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듯한 청량감에 잠시나마 고단한 하루에 시름을 잊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최 노인은 주변에 맹집사나 다른 일꾼들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본 뒤 소희의 작은 어깨를 거친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아주 나지막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조언을 건넸어요. 아가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란다. 너무 밝은 빛은 어둠 속에 깊이 숨겨두어야 불나방이 꼬이지 않고 무사할 수 있는 법이니 부지 네가 품은 그 신비한 빛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거라. 이 짧고도 뼈 있는 한마디는 소희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고 그녀는 최 노인이 자신이 헛간에 숨겨둔 연우의 존재와 그 아이의 비상한 능력을 이미 모두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당황한 소희의 커다란 눈망울에 두려움과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본 최 노인은 그저 입가에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다시 묵묵히 꽃밭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최 노인의 그 진심 어린 조언은 소희의 머릿속에 아주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녀는 연우의 신비로운 능력이 결국 사람들의 질투와 끝없는 탐욕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온 소희는 촛불 한 자루조차 켜지 못하는 짙은 어둠 속에서 연우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답니다. 소희는 우리가 이 험난한 저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저 평범하고 바보 같은 아이처럼 숨어서 지내야만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있던 연우는 소희의 걱정 어린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아주 의젓하고 침착한 태도로 누나의 말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연우의 그 깊고 맑은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영롱하게 반짝였고 소희는 그 차분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위안과 따뜻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좁은 헛간 바닥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심장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들만의 작고 비밀스러운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마음을 굳 다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맹렬한 의심과 검은 탐욕은 소희와 연우가 아무리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린다고 해서 쉽게 사그라지거나 멈출 수 있는 가벼운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었답니다. 특히 맹 집사는 저택의 크고 작은 재물들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신의 지위에 혹시라도 똑똑해진 소희가 위협이 될까봐 밤낮으로 불안에 떨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소희를 내쫓을 궁리만 매일같이 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이 몰래 빼돌린 금은보화가 들통날까 하는 두려움과
소희가 헛간에 숨겨둔 무언가를 빼앗아 자신이 더 큰 이득을 취하겠다는 끔찍하고 이기적인 욕심만이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실 맹집사는 부자 영감이 안채에 고이 모셔둔 진귀한 보물들과 귀한 식자재들을 오랫동안 남몰래 조금씩 빼돌려 자신의 방바닥 밑 은밀한 구덩이에 겹겹이 쌓아두고 밤마다 꺼내어 보며 흐뭇하게 웃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더럽고 끔찍한 도둑질이 발각되는 것이었고, 소희가 귀신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낸다는 소문은 맹집사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처럼 몹시 거슬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맹집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착하고 만만한 하녀 소희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우고 저택에서 완벽하게 쫓아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독살스러운 계획을 밤낮으로 머리를 영리하게 굴리며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날 밤, 맹집사는 영감이 가장 아끼는 옥으로 만든 화려한 두꺼비 장식을 슬쩍 품에 숨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음흉하게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귀한 물건을 내일 밤 몰래 소희의 장작 헛간 구석에 숨겨둔 뒤 영감에게 하녀가 도둑질을 했다고 고발하면 그 얄미운 계집애는 매를 맞고 맨몸으로 길거리에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는 악독한 계산을 마친 것이지요.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촛불에 반사되어 번들거렸고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삼키며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내일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모습은 한 마리 탐욕스러운 독거미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한편 장작 헛간 안에서 소희와 함께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던 연우는 맹집사의 방에서 피어오르는 검고 탁한 아기의 기운을 머나먼 거리를 뚫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며 조용히 두 눈을 번쩍 떴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불안함 대신 다가올 것인 폭풍우를 차분하게 맞이하려는 굳건한 결의가 단단하게 서려 있었고, 세상의 어두운 진실을 꿰뚫어 보는 그 깊은 눈빛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욱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우는 곤히 잠든 소희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러운 손길로 토닥이며 속으로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라며 아무도 듣지 못할 따뜻한 맹세를 어둠 속으로 조용히 흩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일꾼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채워졌지만 맹집사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들뜬 기색과 교활한 미소가 숨겨지지 않고 은근히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나누어 주면서도 소희를 향해 전과 달리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묘하게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오늘은 헛간 청소나 깨끗이 해두라는 알 수 없는 뼈 있는 지시를 툭 던졌지요. 소희는 맹집사의 그 수상쩍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다가올 밤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소희는 최 노인이 당부했던 뼈저린 조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애써 덤덤하고 평온한 표정을 꾸며낸 채 평소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빗자루질을 하고 마당을 닦으며 묵묵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바삐 움직이는 그녀의 시선은 틈이 날 때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꽃나무를 가꾸고 있는 최 노인의 구분 등을 향했고 그 뒷모습은 소희에게 폭풍우 속의 작은 등대처럼 묘한 안도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점심나절이 지나고 서서히 해가 기울어 갈수록 저택을 감싸는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올랐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한층 더 짙은 호기심을 띠고 널리 퍼져나갔어요. 드디어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어둠이 무거운 장막처럼 대저택을 빈틈없이 덮어버린 깊은 밤이 찾아오자 소희는 숨죽인 발걸음으로 서둘러 헛간으로 돌아와 낡은 문을 굳게 닫고 튼튼한 나무 빗장까지 겹겹이 단단하게 걸어 잠갔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손끝은 차갑게 떨려왔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연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속의 모든 공포와 불안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두 사람은 집단 위에 마주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 하루 동안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곤소곤 나누었고 이 좁은 헛간 안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그들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연우는 소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누나. 오늘 밤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푹 자야 해. 내일은 아주 맑은 아침이 밝아올 거야. 라고 조용히 위로했답니다. 그 맑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신선한 산들바람이 귓가를 스치듯 소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소희는 연우의 말속 깊이 담긴 든든한 약속을 믿으며 긴장으로 굳어있 뭉친 어깨를 마침내 편안하게 늘어뜨렸지요. 바깥에서는 부엉이가 스산하게 우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헛간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한 채 고요하고 깊은 평화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저택에 들이운 검고 무거운 음모의 그림자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엔 폭풍이 되어 몰아치겠지만 착하고 여린 마음과 맑은 지혜를 가진 두 사람 앞에서는 결코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었답니다. 낡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연우의 평온한 얼굴과 소희의 지친 어깨를 따스하게 비추며 다가올 시련 속에서도 이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밤하늘의 별들에게 조용히 속삭여주는 듯했지요. 이렇게 맹집사의 음흉한 계획이 서서히 시작되고 저택 사람들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하니 고요하고 적막한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내일의 아침해를 기다리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밤하늘의 밝은 달을 조용히 올려다보던 최 노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짐을 진 채 허름한 장작 헛간 쪽을 향해 깊고 따뜻한 걱정, 어린 시선을 오랫동안 던지고 서 있었답니다. 늙은 정원사의 가슴 속에는 그 착하고 순박한 하녀, 소희와 얼굴도 모르는 신비로운 아이가 무사히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히 많은 은하수처럼 조용하고도 강렬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세상의 모든 악독한 욕심과 시기심도 결국에는 맑고 깨끗한 진실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진다는 오랜 세월의 지혜를 믿으며 최 노인은 헛간 위로 쏟아지는 달빛을 향해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조용히 머금었어요. 밤바람이 흙마당을 쓸며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고요한 메아리가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울려 퍼지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전형적인 깊은 밤 풍경이었답니다. 비록 날이 밝으면 끔찍하고 험난한 시련이 몰아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달콤하고 포근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시간이었지요. 바람이 들려주는 예시하기에 귀를 기울이며 스르르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는 이 포근한 밤, 아무도 깨지 않는 조용한 헛간 안의 달빛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속삭이며
다정하게 토닥토닥 이마를 짚어주고 있었답니다. 깊고 짙은 어둠이 대저택을 완전히 집어삼킨 한밤중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사람들의 깊은 숨소리만이 고단한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맹 집사의 방만은 촛불이 음흉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낮에 영감의 안방에서 몰래 훔쳐온 귀하디귀한 옥두꺼비 장식을 차가운 손으로 쓰다듬으며 소희를 내쫓을 완벽한 계획에 취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엾은 하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영감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 영영이 저택에서 쫓아내려는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생 짐승의 두 눈보다도 훨씬 더 매섭고 잔인했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맹집사는 검은 천으로 옥두꺼비를 꽁꽁 싸매어 품속 깊이 감추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낡은 장작 헛간을 향해 어둠을 뚫고 조심스럽게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헛간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틈 사이로 손을 뻗어 가장 어둡고 습한 건초 더미 아래 깊숙한 곳에 옥두꺼비가 담긴 꾸러미를 몰래 쑤셔 넣으며 소리 없는 쾌재를 불렀지요. 이렇게 감쪽같이 숨겨두면 내일 아침 저택이 발칵 뒤집혔을 때 소희의 처소에서 영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떡하니 나오게 될 테니 그 발칙한 계집애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옥살이를 하거나 쫓겨날 것이 뻔했답니다. 하지만 맹집사의 이토록 은밀하고도 악독한 발걸음과 헛간 틈새로 숨겨놓는 차가운 옥두꺼비의 기운마저도 어둠 속에서 맑게 깨어있던 어린 연우의 신비로운 두 눈과 예민한 감각을 결코 속일 수는 없었답니다. 연우는 곤히 잠든 소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바깥에서 벌어지는 맹 집사의 비열한 음모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행여나 소희가 깨어 놀랄까봐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일 뿐이었지요. 연우의 투명하고 깊은 눈동자는 어둠을 뚫고 맹 집사의 시커먼 속마음뿐만 아니라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저택의 귀한 물건들을 빼돌려 자신의 방바닥 아래 몰래 숨겨둔 그 거대한 탐욕의 구덩이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맑고 평화롭던 대저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발칵 뒤집히며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엄청난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섭게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안방마님과 부자 영감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고 집안의 귀한 갑오로 여기던 초록빛 옥두꺼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온 집안의 일꾼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남김없이 불러 모았지요. 씩씩거리는 영감의 서슬퍼런 호통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도대체 누가 그 귀한 물건에 껍도 없이 손을 대었는지 영문을 몰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벌벌 떨었어요.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앞으로 나선 맹 집사는 짐짓 놀라고 억울한 표정을 잔뜩 지어 보이며 영감님 아무래도 최근 우리 저택 안에서 기이한 소문이 도는 천안하녀 소희의 짓이 분명한 듯하옵니다라고 간교한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맹 집사는 소희가요. 근래 잃어버린 물건들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며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은 본인이 직접 훔친 뒤에 모르는 척 찾아내는 신용을 하며 사람들을 속여온 것이 틀림없다며 도끼 어린 혀를 날름거렸지요. 그 간악한 모함에 영감의 두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당장 그 발칙하고 앙큼한 계집애가 머무는 헛간을 모조리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 소중한 옥두꺼비를 반드시 찾아내라는 무시무시한 불호령이 마당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건장한 일꾼들과 호위무사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몽둥이를 빼든 채
우르르 장작 헛간 쪽으로 몰려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소희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자신은 결단코 영감님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무시무시한 누명을 써야 하는지 눈앞이 하얗게 질렸고 무엇보다 헛간 안에 몰래 숨겨둔 가여운 연우가 무참히 끌려 나와 짓밟힐 것을 생각하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르르 떨렸지만 소희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어떻게든 헛간 문 앞을 가로막아 연우를 지켜내야겠다는 가련하고도 맹렬한 결심을 품으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위태롭게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이 헛간으로 다가오기 직전 소희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헛간 안에서 조용히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연우는 맑고 침착한 목소리로 누나 울지마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진실을 마주해야 해라고 속삭였답니다. 연우는 지난밤 맹 집사가 헛간 문틈으로 검은 꾸러미를 밀어넣는 것을 자신이 모두 똑똑히 보았으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영감이 그토록 찾는 초록빛 옥두꺼비 장식이라는 사실을 소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연우의 말을 들은 소희는 그제야 맹 집사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얼마나 끔찍하고 교활한 덫을 놓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선명하게 깨닫고는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입술을 꽉 깨물며 억울한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켜야만 했어요. 연우는 떨고 있는 소희의 손을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누나 지금 당장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건초 더미 아래에서 옥두꺼비를 찾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듯 굳건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소희의 귓가에 작게 속삭여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맹 집사가 그동안 저택에서 훔친 금은보화들이 그녀의 안방 장롱 밑바닥 나무 판자 아래 캄캄한 흙구덩이 속에 산더미처럼 숨겨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지요. 연우의 그 맑은 눈동자는 어둠과 벽을 뚫고 맹집사의 가장 더럽고 은밀한 죄악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이 진실만이 소희를 위기에서 구하고 저 악독한 맹집사를 영원히 저택에서 몰아낼 유일한 열쇠라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연우의 신비로운 통찰력과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소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대신 그 자리에 어떤 억울한 모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아주 단단하고 뜨거운 용기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남의 집 파녀로 살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치던 나약한 소희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지켜야 할 어린 생명과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소희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낸 뒤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헛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험악한 발걸음 소리와 맹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마침내 헛간 앞마당에 들이닥친 건장한 사내들은 몽둥이로 낡은 나무 문을 거칠게 내리치며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깟 허름한 헛간 따위는 단번에 부숴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맹 집사는 그 뒤에서 뱀처럼 웃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스스로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제가 감히 영감님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댈 이유가 없사오니 원하신다면 헛간 안을 샅샅이 뒤져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아주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맹 집사는 평소 같으면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소희가 이토록 당당하고 침착하게 나오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사내들에게 당장 헛간의 모든 집단을 헤집어 엎으라고 매몰차게 명령을 내렸어요. 일꾼들은 흙발로 좁은 헛간 안을 짓밟으며 마른 건초 더미를 쑤시고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소희는 그 거친 손길 속에서도 구석에 숨은 연우가 다치지 않기만을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잠시 후 건초 더미를 파헤치던 한 사내의 입에서 찾았다. 영감님의 옥두꺼비가 여기 숨겨져 있었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고 그의 손에는 맹 집사가 몰래 숨겨둔 검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사내가 꾸러미를 풀어 초록빛 옥두꺼비를 들어 올리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벌렸고 맹 집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소희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매섭게 던졌어요. 저것 보십시오. 영감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평소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이토록 무서운 도둑질을 꾸미고 있었던 발칙한 계집애입니다. 당장 전현을 관아에 넘겨 무엄한 죄를 묻게 하옵소서라고 맹 집사가 악을 쓰며 소리쳤답니다. 부자 영감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지팡이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은혜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소희를 비난하는 차가운 시선을 쏟아냈어요. 모든 상황이 맹 집사가 치밀하게 짜놓은 악독한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였고 소희는 이제 변명 한마디 해보지 못한 채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끔찍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람들의 비난과 영감의 분노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헛간에 짙은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며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영감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작고 남루한 어린 소년의 모습에 깜짝 놀라 웅성거림을 멈추었고 분노에 찬 영감과 맹집사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도대체 이 꾀죄죄한 어린 놈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소희는 행여나 연우가 다칠까봐 황급히 자신의 등 뒤로 아이를 숨기려 했지만 연우는 오히려 소희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어른들 앞으로 걸어나가 자신의 맑고 투명한 두 눈을 반짝이며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소희 누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목숨을 구한 연우라고 합니다. 누나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밥을 굶어가며 돌봐주었을 뿐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아이가 낭랑하게 말했답니다. 영감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이 하녀의 은신처에서 몰래 기생하던 도둑 고양이였구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왔는데 어린 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며 호통을 쳤지만 연우의 맑은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연우는 맹 집사를 똑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옥두꺼비를 어젯밤 헛간 건초더미 아래에 몰래 숨겨둔 진짜 범인은 바로 저기 서 있는 맹 집사 아주머니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폭탄 같은 진실을 터뜨렸어요. 연우의 당돌하고도 거침없는 폭로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경악했고 맹 집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 조그만 거지가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짓거리느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답니다. 맹 집사는 두 손을 휘저으며 영감님, 저 요망한 하녀가 이제는 밖에서 주워온 거지 아이까지 시켜
저를 끔찍하게 모함하고 있사오니 당장 저 두 놈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연우는 맹 집사의 거친 발악 앞에서도 아주 평온하고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맹 집사 아주머니의 방장롱 밑바닥 나무 판자를 뜯어보면 아주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여유롭게 덧붙였어요. 장롱 밑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맹 집사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고 그녀는 입술을 떨며 주춤거렸는데 그 변화를 눈치챈 것은 마당 구석의 최 노인이었답니다. 늘 조용히 꽃만 돌보던 최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영감님, 저 아이의 눈빛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자의 흐린 눈빛이 아니오니 부디 아이의 말대로 집사의 방을 확인해 보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조언을 건넸지요. 평소 과묵하고 지혜로운 최 노인이 나서자 영감 역시 맹 집사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당장 사내들을 집사의 방으로 보내 밑바닥을 파헤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내들이 맹 집사의 처소로 뛰어가는 동안 마당의 감도는 공기는 숨소리 하나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서늘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맹 집사는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여전히 연우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아이의 맑은 눈빛과 최 노인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가슴속의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갔고 대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지요. 영감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맹 집사와 소희를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으며 일꾼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과연 어린 소년의 말이 사실일지 아니면 그저 터무니없는 모함일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내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맹 집사의 방으로 뛰어갔던 사내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마당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며 영감님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사의 장롱 및 나무 판자 아래에 엄청난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라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저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온갖 귀한 금비녀와 은가락지 그리고 진귀한 산삼뿌리와 고급 비단 옷감들이 한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의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영감은 사내들이 쏟아놓은 그 수많은 보물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이내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 변하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맹 집사를 가리키며 이 은혜도 모르는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도둑년 같으니라고 천둥처럼 무서운 호통을 내질렀어요. 완벽했던 비밀이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산산조각 나버리자 맹 집사는 체념한 듯 바닥에 엎드려 영감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력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질렀사옵니다라며 엉엉 통곡했답니다. 하지만 영감은 가증스러운 눈물에 흔들리지 않고 당장 저 악독한 년의 짐을 싸서 이 저택과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어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단호하고 매서운 처벌을 내렸지요. 소희를 쫓아내기 위해 팠던 그 악독한 함정은 결국 맹 집사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덫이 되었고 저택 사람들을 괴롭혀온 집사의 시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며 끌려나가는 맹 집사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맹 집사의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 아무 죄도 없는 착한 소희를 끔찍한 도둑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영감 역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소희에게 다가와 내가 눈이 멀어 너의 고운 심성을 몰라보고 몹쓸 누명을 씌울 뻔하였으니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며 굳은 표정을 풀고 하녀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어 모두를 놀라게 했지요. 소희는 영감님의 사과에 오히려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곁에 서 있던 연우가 소희의 치맛자락을 살며시 당기며 환하게 웃어주자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모두 씻어내 버렸어요.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대저택의 오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청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마당을 덮고 있던 흉흉한 소문과 불안한 긴장감은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듯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만이 감돌았답니다. 저택 사람들은 더 이상 소희를 무시하거나 짐짝처럼 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대신해 악독한 맹 집사를 쫓아내준 소희와 영특한 연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로 두 사람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기 시작했지요. 부엌의 아주머니들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소희의 상에 듬뿍 올려주었고 사람들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쩜 이리도 맑고 똑똑한 아이가 산에서 내려왔는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복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최 노인은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얼굴 가득 아주 인자하고 평온한 웃음을 띠고는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라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답니다. 소희는 최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이 험난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소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요. 연우 역시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향해 꾸벅 배꼽 인사를 했고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 뒷마당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따뜻하고 정겨운 동양화처럼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 아름답게 녹아들며 빛나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저물어 하늘이 붉은 오렌지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자 대저택에는 다시 저녁을 준비하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그 냄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포근하고 넉넉하며 따뜻한 평화를 가득 품고 바람을 타고 흩어졌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헛간에 숨어 맹 집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소희와 연우는 저택 일꾼들이 머무는 따뜻하고 안락한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악독한 거짓말은 결국 진실의 밝은 빛 앞에 무너지고 여리고 착한 마음씨는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이 오래된 마을의 진리는 맑은 산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전해지며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아주 포근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둥근 달이 다시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환하게 떠오르자 소희는 연우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고 내 덕분에 누나가 살 수 있었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답니다. 연우는 누나의 부드러운 손길에 스르르 눈을 감으며 맑고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희 역시 오랜만에 공포와 불안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충만함 속에서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꿈나라로 빠져들 준비를 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고요한 산골 마을에 내려앉은 이 포근한 달빛은 두 사람의 험난했던 어제를 부드럽게 위로하고 다가올 찬란한 내일의 희망을 조용히 약속하며 오늘 밤 듣는 이들의 지친 마음마저도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답니다. 맹 집사가 쫓겨난 다음 날 아침 대저택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탁한 공기는
밤새 내린 이슬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듯 아주 상쾌하고 맑게 변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어제 저택에서 벌어진 놀랍고도 통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탐욕스러운 맹집사가 마침내 천벌을 받고 쫓겨났다며 속 시원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그 무서운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진실을 밝혀낸 어린 천재 연우와 착한 하녀, 소희의 용기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하녀가 없다는 사실에 산골 마을 전체가 마치 잔칫날처럼 들뜨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부자 영감은 아침 일찍부터 안방에 앉아 맹집사가 그동안 몰래 빼돌렸던 수많은 재물과 옥두꺼비를 다시금 쓰다듬으며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보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었답니다. 평소 깐깐하고 호통치기 좋아하던 영감이었지만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몹시 부끄러워하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요. 그래서 영감은 마당쇠를 불러 모레낮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저택 마당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소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영감님이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기쁜 마음으로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대저택에 부엌은 예전처럼 맹집사의 매서운 눈초리와 고함 소리로 가득했던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찬모 아주머니들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치상에 올릴 커다란 돼지를 삶고 고소한 전을 부치며 그동안 맹집사 밑에서 억눌렸던 서름을 한꺼번에 씻어내듯 즐겁게 일했지요. 소희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부엌에 나와 일손을 거들려고 했지만 찬모들은 손사래를 치며 오늘만큼은 푹 쉬면서 잔치의 주인공답게 예쁘게 단장이나 하라며 소희의 등을 부드럽게 떠밀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소희는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평화롭게 꽃을 가꾸고 있던 최 노인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한 저택을 바라보며 허허 웃음을 짓다가 처마 밑에 서 있는 소희와 연우에게 다가왔답니다. 늙은 정원사는 주름진 손으로 연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꼬마 도련님의 맑은 눈빛 덕분에 우리 저택에 드리워졌던 시커먼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며 칭찬했지요. 연우는 배시시 웃으며 할아버지께서 항상 다정하게 돌보아 주신 꽃과 나무들 덕분에 이 집터에 좋은 기운이 남아 있어서 맹집사의 아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예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최 노인은 아이의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씨에 크게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소희 역시 연우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잔치가 열리기로 한 날 정오 무렵이 되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들을 들고 대저택 마당으로 속속 모여들었답니다. 밭에서 갓 캔 굵은 감자와 달걀 몇 알, 그리고 정성껏 빚은 탁주, 한 병 등 비록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 마당 한편에 풍성하게 쌓이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희의 손을 반갑게 맞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연우를 둘러싸고는 어쩜 이렇게 영특하고 귀엽게 생겼냐며 너도 나도 아이의 볼을 한 번씩 만져보았어요. 대저택의 넓은 흙마당은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와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그 어떤 화려한 명절보다도 훨씬 더 훈훈하고 정겨운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답니다. 마당에 깔린 멍석위에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안방문이 열리며 갓을 정갈하게 쓴 부자 영감이 아주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답니다. 영감이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손을 들어 올리자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영감의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숨을 죽였지요. 영감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내가 그동안 집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탐욕스러운 집사에게 휘둘려 아무 죄 없는 착한 하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뻔했다고 뉘우쳤어요. 이 웅장한 대저택의 주인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속으로 크게 놀라면서도 영감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어 영감은 소희를 마당 한가운데로 부른 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아이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켜낸 참으로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희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노비로 팔려올 때 작성되었던 노비 문서였지요. 영감은 횃불을 가져오라 명한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불길에 던져 재로 만들어버리며 오늘부로 소희는 내 집의 하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양민이라고 선포했어요. 종이가 활활 타올라까만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소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평생을 자신을 올가매던 노비 문서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자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연우는 다가가 작은 품으로 누나를 꽉 안아주었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고 마당의 공기는 벅찬 감동과 따뜻한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들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지요. 영감은 울고 있는 소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부터는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며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네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했어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소희의 얼굴에는 눈물방울 사이로 햇살보다 더 눈부시고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고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해준 연우를 향해 깊은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감동적인 선언이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자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산더미, 같은 음식들이 커다란 소반에 담겨 쉴 새 없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며 넉넉한 인심을 자랑했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고기국, 그리고 짭조름하게 잘 구워진 생선구이의 냄새가 진동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젓가락을 들고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지요. 소희와 연우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건네주는 맛있는 반찬들을 받아먹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부르고 평화로운 잔치상을 즐기는 호사를 맘껏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잔을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대저택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깊은 산속까지 쾌활하게 울려 퍼지며 묵은 체증을 모두 날려보내는 듯했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막걸리를 한 사발씩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얼굴이 불그스름해진 채로 혀를 차며 만약 연우라는 저 신통방통한 꼬마 아이가 없었다면 영락없이 맹집사에게 속아 넘어갔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그들은 연우의 맑은 두 눈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삿된 기운들이 저절로 도망갈 것 같다며 이 아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려보낸 귀한 동자라고 칭송했지요. 칭찬을 들은 연우는 수줍은 듯 소희의 등 뒤로 살짝 숨으면서도 할아버지들, 제가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니고 그저 소희 누나가 끓여준 숭늉을 먹고 힘을 낸 산골 꼬마일 뿐입니다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어요. 아이의 그 기특하고 겸손한 말에 어르신들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의 분위기는 한층 더 정겹고 화기애애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은 듯 포근해졌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동네 아이들은 볏짚을 뭉쳐 만든 공을 차며 넓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연우 역시 소희의 허락을 받고 동네 형들과 어울려 처음으로 아이다운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놀았답니다. 소희는 처마 밑에 앉아 연우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 헛간에 숨어 쥐죽은 듯 지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지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아이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영롱하게 비추었고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은 소희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마음의 상처를 모두 아물게 해주는 듯 포근했어요. 맹집사의 음모로 인해 지옥 같았던 이 대저택의 마당이 이제는 아이들의 청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놀이터로 변한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영감은 소희에게 다가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나 내 길을 가도 좋다고 다정하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으니 허락하신다면 계속 이 집에 머물며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지요. 영감은 소희의 마음에 감동하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녀가 아니라 안채를 관리하는 정식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품삯을 받고 일해달라고 훈훈하게 제안했어요. 소희는 영감님의 따뜻한 배려에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고 앞으로 연우와 함께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영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당 끝자락에 있는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기와집 한 채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저곳을 소희와 연우 너희 두 사람이 머물 새로운 보금자리로 내어주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낡고 냄새나는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지내던 소희에게는 넓고 따뜻한 방과 아궁이가 있는 기와집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선물이자 꿈에 그리던 완벽한 평화의 공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후한 처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소희는 너무 기쁜 나머지 헛간에서 짐을 챙겨 나올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두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훔쳤어요. 연우 역시 큰 방에서 누나와 함께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아주 따스하게 녹여주었답니다.